STX 조선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STX 중공업도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협력업체 미지급된 돈도 늘면서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이 각종 혜택만 보다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이 어렵게 된 사업에 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나오면서 비슷한 사업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윷놀이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석을 이용해 윷가락을 마음대로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STX 조선발 위기 상황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STX 관련 협력업체 수백 곳도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TX 중공업도 결국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렵네요. 지난 5월 말 STX 조선해양을 시작으로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 자회사 고성조선해양에 이어 STX 중공업까지 우려된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당초 3천억 원으로 추정됐던 STX 조선해양의 협력사 미지급금도 집계 결과 4,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STX 중공업의 미지급금도 1, 2차 협력업체가 500개에 달하는 만큼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X 조선의 기업 회생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STX 중공업의 협력업체들도 어음과 재고 물량까지 돈이 묶이게 된 겁니다. 못 봤다는 거는 손실로 받아들이고 재고 있는 거는 또 가지고 가고 하더라도 일단 매출이 주니까 회사 손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STX 조선과 주요 협력업체, 옛 계열사 등이 지급하지 못한 돈은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의 지역 내 총생산의 1.3%에 해당하는 큰 돈으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0.몇 %만 떨어져도 그 굉장히 큰 숫자인데 소비 활동이 줄어든다. 그럼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죠. 소비 부진까지 더해지며 STX 조선발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한국에서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늘면서 이른바 먹튀 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만 보고 철수할 때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일반 상계적인 책임자는 왜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사년 근로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사년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임금 61%를 줄이든지 아니면 회사를 나가라는 사실상의 정리해고 통보에 원정 항의에 나선 겁니다. 저희 보고 60% 삭감을 받으라는 거는 실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생활을 하라는 건데 실제는 우리 보고 나가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공단인 마산 자유무역지역. 최근 5년 동안 노키아 TMC와 한국 시티즌 정밀 등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1,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국 투자회사 대부분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세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철수할 때는 신고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최대 7년간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은 물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 합의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한 뒤 철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국내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도 또 폐업한다,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경남 창원시는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구조조정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이나 지원금 회수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졌는데도 이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 이른바 매몰 비용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남에서 이 매몰 비용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사례가 나와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난 창원 구암 1구역. 첫 삽을 뜨지도 못했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주민 고통은 컸습니다. 가스도 안 들어와, 도시가스 안 들어와서 안 됐다 보고, 막 그래 되면 또 정화조도 이제 못 빼냈지. 그러다 보니까 막 방송에서 제대로 못 남았고. 재개발 사업 취소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려면 조합이 시공사에서 빌려 쓴 27억 원, 이른바 매몰 비용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비용에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시공사와 자치단체 간의 협의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공사가 업무 추진비 등으로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대신 세금 감면을 받는 손금 산입 제도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라든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중단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이런 매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못하는 사례. 현재 창원에서만 재개발 지역 27곳 가운데 사업이 정체됐거나 취소 예정인 곳은 13곳. 구암 1구역 사례가 다른 곳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재개발 해제 지역에 대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시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윷놀이를 할 때 윷과 모가 나오도록 조작해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장 바닥에 전자석을 묻은 뒤 자기장을 일으켜 윷가락을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멍석 위로 작은 윷가락을 던집니다. 한 판에 1,000만 원이 걸린 윷놀이 도박. 이 도박판에는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멍석을 벗긴 바닥에 펼쳐놓은 윷가락이 저절로 뒤집힙니다. 바닥에 전자석을 설치하고 윷가락이 뒤집히게끔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윷을 던질 때 리모컨으로 자기장을 일으켜 윷과 모만 나오도록 조작했습니다. 사기 도박 일당은 전선 70여 개를 뭉쳐 전자석을 만든 후 도박장 바닥에 묻었습니다. 또 윷가락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자석을 심었습니다. 저 전에는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돈을 벌리려고 하는 목적인데 성공률은 안 많게도 한 80%는 됩니다. 한 달여 만에 확인된 피해자만 8명에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 행각은 윷을 던지는 순간에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그 윷을 던졌는데 엎어졌던 윷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한번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 도박으로 짐작을 하고 그 제보를 한 것이랍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63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1살 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창원시가 과도한 거주시설 건립 반대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부영주택이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과 고품격 주거시설을 사업계획서에 담지 않는다면 공모를 통해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3월 마산해양신도시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5,800가구를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창원시가 주거시설이 과도하다며 이달 말까지 계획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창원 크루즈터미널 사용 문제로 이달 초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창원 크루즈 유람선과 돛섬 여객선의 운행이 재개됩니다. 창원시는 업체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오는 11월까지 돛섬 여객선 선착장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크루즈 유람선은 오늘부터, 돛섬 여객선은 조만간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돛섬 여객선 선착장은 제3의 장소에 새로 마련하거나 크루즈 터미널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기초의회 의장단의 선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새누리당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에서 금품 수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 의견으로, 또 경선 등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분란을 야기한 의원들도 징계 의견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창원시의회 의장단 선출 결과를 두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대상으로 선출 경위 등의 소명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기숙사를 짓는다며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한 통영의 한 사립고등학교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기숙사 2개 층을 증축한다며 지난해 4억 원을 받았고 올해 6억 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증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미 지급한 4억 원은 환수 조치하고 해당 학교 직원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사회공헌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28일 지역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지역 장학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또 지역 생산품 매입과 지역 주민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도 내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체 협상의 결렬로 이달 초부터 부분 파업을 하고 있는 마창여객 시내버스 사태와 관련해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